여기에 어떤 취업 뭐 원서를 내려고 해. 아니면 뭐 어디 알바를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날 안 좋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한다. 그러면 어떡해? 그렇다고 안 합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촬영을 한 두 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진짜 구독이라고 해놨더니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올라오네. 예, 그렇게 욕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또 훨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그러지 마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라고 한다고 고쳐질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까? 몇 가지를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실수하는 것이나 실패하는 것, 손해나는 것, 요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반응하고 그걸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그 부정적인 것에 되게 집착적으로 생각이 사로잡히게 돼요. 문서를 뭐 작성했는데 대체로 다 잘 됐는데 조금 뭐 하나 안 된 게 있으면 여기에 완전 생각이 메어버리는 거죠. 대체로 뭐 점수를 다 잘 받았는데 하나 약간 미스된 거, 여기에 이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오늘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대체로 분위기 좋게 잘 대화했는데 그냥 한마디 한 표정 하나가 거슬리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딱 맞아 떨어져야지 마음이 편안한 사람. 이거는 고치기는 어려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를 인지하고 조금씩 바꿔나갈 수는 있거든요. 이게 슬슬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기도 해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실패나 손해나 실수가 불가피하게 계속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면역력이 생기고 떼쓰기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정말 완벽주의 되게 심하셨었는데 왜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방법은 하나야. 더럽게 실패를 많이 하면 돼.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 그랬더니 걔가 막 몸서리를 치면서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전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너무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죠. 하지만 싫다고 해도 우리가 실패는 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를 감당하는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는 게 아니라 좀 둔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그렇게 긍정보다 부정을 더 많이 생각하냐면 예민한 사람. 타고나기를 약간 까칠하려냐, 까탈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예민한 성격이 있어요. 아기의 한 15% 정도는 까칠하고 공격적인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죠. 그 외에는 뭐 느린 아이, 순한 아이 뭐 이렇게 기질이 있는데, 이 공격적이고 까칠한 아이가 살짝 좀 예민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뭐 소리, 뭐 시각, 미각 뭐 전반적으로 다 예민하고 몸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아이도 그런 아이가 좀 있는데요. 정말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정말 상 줘야 돼요. 그 아동지원금이라고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이 까칠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살짝 더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이 아이들은요, 위험을 굉장히 많이 감지하거든요. 예민하기 때문에 위험을 굉장히 많이 감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파국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완벽주의가 예민한 아이하고도 되게 상충되어서 맞물려서 같이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예민하기 때문에 약간의 흐트러짐도 굉장한 불편함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민한 애들이 완벽주의가 좀 많죠. 이 예민한 친구들은요, 사실 이 좀 오해를 잘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의심도 좀 잘하고 '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레이더망이 쓸데없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대화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선뜻 나서거나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도전 의식이 없는 건 아닌데 도전했을 때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서 잠을 잘 때도 분명히 편안한 부분, 어떤 다 내 이불, 내 베개, 나의 냄새 다 편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 이불 하나 뭐 쬐끔 뭐 콧물 하나 묻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잠 못 자요. 이게 예민함이잖아요, 이런 게.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관과되고 부정적인 부분이 무척 크게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고 굉장히 편안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상당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육아수당을 더 줘야 된다는 건 그냥 저의 뇌피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고치려면은요, 사실은 불편한 상황 가운데 많이 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 노출 치료라고 하는데 내성을 많이 키우는 거죠.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든지 해외 출장을 뭐 많이 다닌다든지 자꾸자꾸 다니다 보면 이게 훨씬 완화돼요. 예, 훨씬 완화되고 그리고 만나는 뭐 애인이나 친구나 배우자가 좀 털털하고 좀 자유분방하고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뭐 땅에 떨어진 거면 툭툭 털어서 에 몰라 먹고 뭐 이런 사람을 이제 사실 만나게 되면 처음에 진짜 너무 혐오스럽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약간 융화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걱정이 많고 불안이 높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계속 지내게 되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상황에 계속 처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피하고 그런 상황을 피하고 막 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맞닥뜨려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보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보면 좀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냐면 기질적으로 위험 회피가 높은 사람. TCI라고 기질 검사를 하게 되면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그다음에 인내심 요렇게 기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극 추구가 높으면 이게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엑셀을 쫙 밟는 사람.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야 되고 이런 데서 이제 활력을 얻고 내향적이면서도 자극 추구가 높을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어, 외향성이 높은 내향인이겠죠. 그리고 위험 회피가 높다라는 건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낯선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높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불안감, 위험한 것, 낯선 것, 새로운 것에 대한 이 머뭇거림이 딱 제동이 걸리도록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절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록색은 좋고 빨간색은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특성이고 색깔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위험을 더 많이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이제 레이더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어떤 취업 뭐 원서를 내려고 해. 아니면 뭐 어디 알바를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날 안 좋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한다. 그게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고 안 합니까? 그렇다고 안 하면 계속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이럴 땐 나의 성향을 인지하고, 아, 내가 위험 회피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구나를 한결 나를 그냥 받아주고 이해하면 거기에 대한 여유가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어유 그랬죠요 많이 아팠죠요 하고 위로를 해주면 좀 덜 아파지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나의 성향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수용해주고 받아주게 되면 그냥 그걸 나를 품고 도전도 도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타고난 기질은 고쳐 쓰는 건 아니고요. 그걸 활용해서 이런 위험회피 기질이 잘 쓰일 때가 있거든요. 진짜로 철저히 준비해야 될 때는 잘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엑셀만 밟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예, 난리 나는 거예요. 다 사고 당하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나는 좀 겁이 많고 부정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난 쓸모 있어. 나는 나대로 또 괜찮아. 이렇게 받아줘 버릇해야 또 도전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또 바로 찍을게요. 이제 그렇게 너무 이렇게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옥다였습니다.